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영화수다 톡톡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김민희 배우가 했던 역할 길수를 둘러싼 효진이 권혜여 씨가 했던 효진이가 왜 안 하고 있냐, 참 너무 아깝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길수가 막 몰아쳤죠. 왜 그 뭐 안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서 막 아무튼 굉장히 몰아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의 김민희, 그 다음에 이혜영은 홍상수 감독, 뭐 이렇게 치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겹구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영화를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는 법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풀리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를 독점하기 위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딴 영화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김민희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김민희 씨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윤길수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안에서 윤길수는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는 자기가 영화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단호한 자기만의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었던 것이지, 진짜 김민희가 아니잖아요. 그 영화라는 현실 속에서의 윤길수. 정우성 평론가도 좀 보시면서. 윤길수는 김민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길수라는 그 자체 현실적인 인물 안에서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 김민희의 현실에서의 김민희 배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가 홍상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튼 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질문을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일까, 아깝다라는 게 사실은. 그리고 그 효진 부부 관계가 그렇게 평탄한 것 같지 않죠? 정우성 평론가님? 부부 관계? 네, 부부의 사이가 부부 관계가 뭐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부의 사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부 관계 그러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둘의 네. 사이가 어때요? 저는 영화를 봤을 때는 뭐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부부랑 오히려 이제 주인공인 준이가 확실히 부부에 대해서 예전부터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거의 술집에서 네. 책방에서 술 먹을 때 나오는 얘기지만, 네. 사실은 김민희 길수와 남편의 관계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최선호 평론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준이가 네. 그러니까는 영화를 찍으려고 할 때 스토리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냥 나는 이제 일상적으로 쭉 일어나는 일이 생일 잊어먹고 생일이고 이런 거를 할 건데, 그랬더니 이제 길수가 자기가 내가 똑같다.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서, 저는 그 정도의 사건은 남녀 관계에 있으면 사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분명히 효진 부부, 권혜여 부부, 네. 그 효진 부부도, 왜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약간 효진이가 그러니까 이제 효진의 아내가 양주가 네. 뭐 그런 약간의 지나가는 듯한 남편이 뭐 저 여자 다리만 볼지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서 뭔가 평소에 효진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구나, 특히 여자 관계에서 오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약간의 불신이 있구나라고 해서 썩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이게 이제 부부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남편은 보이지 않지만 길수의 부부 관계가 암시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사이가 안 좋다. 근데 그거를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홍상수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혹시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그 김민희 배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도대체 김민희는 왜 작업을 안 하는 겁니까? 작업. 네. 작업. 왜 출연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이유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영화에.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현실 김민희가 아니라 길수 말씀하시는 길수, 거죠? 네, 길수. 네네. 그거는 이제 아까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왜 소설을 쓰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네. 저도 그게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그게 일단 소설가도 그렇고 김민희는 이제 김민희 아니고 길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잠깐 헷갈리네요, 진짜. 네. 길수도 그렇고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를 한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식상한 건가요? 네, 그런 설정을 넣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가 같은 경우도 수화도 배우고 카메라 렌즈도 배우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을 한다라고 자꾸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홍상수의 영화의 스타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에 측면으로 사람 대화하는 장면 찍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소설가의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 말고 영화 속에서 이제 소설가가 만든 영화를 보면 홍상수가 만들었던 거랑 전혀 다른 방식의 스타일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 인물들이 그렇게 뭔가 자기가 하던 것들을 이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걸 은유적으로 배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홍상수도 평소에 했던 스타일이 아니라 소설과 영화 그 부분에서만큼은 핸드헬드도 쓰고 흑백에서 컬러로도 바뀌고 카메라 든 인물이랑 카메라 속의 피사체랑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좀 홈메이드로 만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을 영화 안에 넣은 것처럼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작업을 하겠다 또는 넣겠다 이런 것들을 은유하는 장치로 배우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아깝다라는 말에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효진이 아깝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준이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준이는 그러면서 길수를 또 자기 영화의 배우로 쓰고 있잖아요. 그 모순된 거 아닌가요? 쓰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또 쓰고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독점한다는 표현을 쓰신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이혜영을 만약 홍상수를 본다 그러면 결국 홍상수는 본인은 쓰면서 배우로 다른 감독이 쓰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상수라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예술. 그러니까 홍상수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보면.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예술 영화에 헷갈리는 영화. 예술 영화에 나오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뭐꼭 상업적으로만 이 사람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예술 영화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읽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꼭 홍상수가 독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영화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니까 홍상수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김민희 배우가 왜 홍상수 영화만 출연할까? 둘이 너무 밀접하고 이 사람의 배우로서의 이제 이때까지 활약했던 역할이 너무 축소되고 있는 것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시각에 대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홍상수 감독의 자기 변명일 수 있고 저는 이게 아주 거대한 가스라이팅 같이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뭔가 엄청나게 이 사람이 지금 김민희라는 인물을 자기 삶과 자기 예술 세계에 끌어들이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나가봅시다. 예를 들면 이혜영, 길수의 역할이 아무래도 홍상수처럼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조카가 아니라 누구죠? 사촌 조카. 영상원 다니는 학생. 아, 네, 경우. 경우가 왔을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 영화는 그러니까 결국 다큐멘터리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아니야. 뭐 픽션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곧 홍상수 감독의 영화 스타일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 없나요? 네, 저는 아. 어떤 부분에서는 뭐 사실적인 걸 통해서 아니 홍상수 감독 영화가 이렇게 보면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다큐멘터리 같으면서 네네. 그런 다큐는 아니고 극영화지만 그 어떤 그렇게 일상의 어떤 이면에 있는 진실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하듯이 드러낸다. 네네. 그런 거기서 이혜영이 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상수 감독 저도 영화를. 뭐 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혜영은 그 홍상수 아닌가요? 길수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네, 맞고 지금 네,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준이가 진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라고 표현한 그거를 드러내는 방식 자체는 뭐 홍상수랑 비슷한데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되게 모호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홍상수는 아까 준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자연스럽거나 사실적인 거나 이런 거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계획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인물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서 관객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노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반대예요. 반대적인 네네. 생각인 네네.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홍상수 감독이 아주 뭐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조직을 구조해가지고 막 뭐 한 틈이 없이 관계를 갖고 노는 이런 느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홍상수 감독이 일관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되게 즉흥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툭툭 한다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여겼거든요. 네. 그래서 막 치밀하게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고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준이가 찍고자 한 게 뭐냐, 준이가 정말 감독의 페르소나라면 그래서 이제 길수가 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을 드러내는 거 이게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고 이거는 그냥 사실을 그대로 찍는 것과 다른 그래서 진실이 뭐냐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접점이자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생각을 저는 반대로 했어요. 기수 선생님 뭐 예, 저는 같은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정우성 평론가님 의견에 조금 가깝고 우리 정진의 평론가님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즉흥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상수 영화는 즉흥적인 게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브로커 얘기할 때 선생님이 평론가님이 자기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기성의 엑기스가 있다면 홍상수 영화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문장 구조만을 완벽하게 짜맞춰 놓고 거기에 사람을 그냥 얹어 넣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징후를 찾을 수 있는 게 그 준이가 영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단편 영화 만들자고 합니다. 그냥 영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단편 영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난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게 일종의 단편 글인 거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그러니까 그 매번 뭐 촬영 당일날 그 스크립트 완성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홍상수 감독의 역할 특징이 그렇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영화는 단편 영화와 단편 영화가 만나고 그 단편 영화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영화의 연기라든지 서사의 구조가 디테일하게 있는 영화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또 이 전의 영화가 당신 얼굴 앞에서라는 영화인데 여기에서는 김민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작실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데에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김민희 어디 갔냐?
뭐하냐, 왜 제작실장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뭔가를 좀 이렇게 표출하고 싶지 않았나 약간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자,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이혜영이 준이가 네. 뭐 나는 이 다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이거는 그 영화인데 뭐 그 인물의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충실히 해 나가는 거야. 라는 거는 어쨌든 홍상수의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화적 장르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홍상수 영화냐라고 물어본다고 저는 홍상수 영화. 홍상수 영화를 설명한 거라고 그렇죠. 보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다큐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큰 그림을 가지고 편집과 뭐 이런 걸 통해 재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홍상수 영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큰 그림을 갖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 세분 평론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듯이 뭐 관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진짜 뭐 홍상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그 길수 역할을 했던 김민희 씨도 영화에서도 김민희지만 영화에서 우리가 볼 때 김민희지만 현실의 김민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이혜영은 여성으로만 바뀐 어떻게 보면 홍상수를 이렇게 상정해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분식집에서 이제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그 얘기할 준이와 길수가 이제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준이는 소설을 왜 쓰지 않을까요?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네,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세요? 소설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쓴 적이 없다?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유명한 작가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영화에 수아하는 친구도 아, 선생님 소설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근데 저가 이제 거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수아했던 그 친구가 박미소 씨가 박미소, 박미소 배우가 연기했던. 근데 거기서도 그 처음에 그 준이를 만나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너무 존경해요라고 네. 했을 때 그거와 똑같이 그 시인을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을 하죠. 때 예. 준이가 옆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거든요. 그렇죠. 그 왜 웃는 그 그러니까 그 속물적인 거를 본 인간을 거예요. 존경하니까. 속물적인 걸 본 거죠. 근데 그 속물적인 웃음 속에 또 뭐가 있냐면 기주봉도 사실은 시인이 아니고 이혜영도 나는 소설가가 아닌 이런 어떤 그 모순적 구조에서의 비웃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소설을 쓰지 않았어는 우리를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차피 이혜영은 당신들이 윤길수를 김민희로 보는 한 이혜영은 소설가가 아닌데 여기서 소설가인 척 하고 있을 때 왜 이 사람이 소설가인 거라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너무 질문일 어려운 수도 있죠. 얘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네. 아닌 것 같고요. 한 말씀 하시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비웃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영화 내적으로는 나한테도 하더니 쟤한테도 하네 이런 느낌 정도. 그거 1번이고요. 그게 1번인 거 같고 2번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아니 그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얘는 모르고 그냥 그 문학소녀 그냥 네네. 그 감성으로 좋아하니까 그렇죠. 웃기는 거죠.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서 웃음은 아니 근데 진순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소설가 아니다. 시인도 저는 아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존재잖아요. 소설가와 영화 감독은 네네. 없는 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두 분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윤리적으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모든 문학의 기본은 거짓말인데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데 소설가가 왜 소설을 안 써요라는 말 자체가 여기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좀 홍상수가 좀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영화 왜 안 해? 소설을 왜 안 써? 시 왜 안 써? 뭐 약간 이렇게 왜 연기 안 해?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이렇게 정설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지만 개인적인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라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이가 소설을 쓰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 말로 이루어진 되게 세계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말로 이렇게 칭찬하고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냥 그렇게 소설의 그 언어 이런 거에 이제 네네네. 실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저는 그 웃었던 장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길수랑 준이랑 만수가 예전에 약간 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떠올릴 수 그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예전에 저랬어 뭐 이런 네네. 느낌으로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 어려운 대목. 네. 창밖에서 어린애가 쳐다보잖아요. 길수를.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요? 도대체 이 장면의 의미가 뭐예요? 정우성 평론가.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해석은 네. 그냥 영화를 제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느꼈던 거는 저 애는 그냥 실제 영화에 출연하는 애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받고 넘어갔는데 NG를 안 하고 그냥 넣은 건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죠. 계속 어차피 샷이 기니까 알고 봤더니 다 연출된 거구나 하고 뒤에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넣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화가 어쨌든 김민희 배우가 생각이 나지만 길수인 것처럼 영화가 계속 이게 영화이면서도 야, 현실을 건드는 어려운 부분을 일인데?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그 전작에서 그 고양이가 우연히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전전작 소설 고양이 나오죠. 도망친 네. 여자. 도망친 여자에서 네, 고양이 나오죠. 고양이가 우연히 있다가 나가는 거를 끝까지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한테 연기시켰을 리는 없고 그냥 거기 고양이 집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 보이기 때문에 똑같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약간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그 길수가 라면을 비빔밥이었죠. 네, 비빔밥을 네. 먹다가 그 아이가 다시 오니까는 나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잖아요. 않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준이가 라면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그 준이가 먹는 옆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을 가리고 있고 네네. 그 김민희가 길수가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장면이 네. 이렇게 두 개를 묘하게 보여주죠. 마치 두 네.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렇게 자꾸 던지는 것 무슨 같기도 의미냐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장면의 의미보다 당신들이 나와 나의 현실적인 어떤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한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봤던 게 뭐냐면 그 전작의 당신 얼굴 앞에서에서 정확하게 어린아이가 또 나오는데 걔는 뒷모습만 나와요.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는 약간 그 아이가 이혜영 배우의 어린 시절 시절처럼 같은 거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 집이 어디니?라고 했더니 이제 집이라는 개념처럼 인천이 집이고 여기가 뭐 집인 네, 줄 알았는데 뭐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그때는 아이가 뒷모습만 나오거든요. 앞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 뒷모습과 그때 지금 이 영화의 앞모습으로서의 그 아이 그리고 그 목소리 거기서는 뒷모습이 나올 때는 목소리가 있고 그 영화에 나오는 앞모습에서 목소리가 없고 약간 대칭 관계로서 그 아이를 딱 연결하면서 그 당신의 얼굴 앞에서와 지금 소설과 영화의 사이에서의 어떤 그 유기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어려운데. 그 전 영화까지 또 봐야 된다면은. 저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혜영 배우가 나왔길래 같이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지혜 평론가 얘기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이렇게 전환점의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 두 분은 좀 의미가 없는 의미가 듯이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 시선과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시선과 실제 진실에 대해서 대비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외부 시선이 이제까지는 좀 유치하고 단편적이고 약간 그런 거에서 진실을 보는 진실은 실제는 보여지는 거가 더 실제야. 예를 들면 첫 장면을 떠올려 보면 막 전화로 악다구니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되게 불행해 보이잖아요. 이 책방 주인이.
근데 실제로 보여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파티하고 뭐 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뭐 불편한 거 없이 살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지레 짐작했던 것, 아, 이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라는 거가 전혀 이 불행의 어떤 한 조각도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외부의 시선과 실제 진실이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고 이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아니야 봐봐 진짜 김민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불행한 건지 봐봐 아니야 얘는 예술 영화 홍상수 영화의 주연이고 모티브고 모든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외부 시선을 전이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유아전용 거기도 나왔지만 여기서 김민희를 굉장히 아이처럼 뭐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쇼트가 딱 바뀌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유아가 딱 붙거든요 김민희랑. 맞아 김민희가 좀 약간 아이 같은 면이 있긴 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길수라고 생각을 해요. 길수인데 길수에게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강팍하게 불행해 보이는 부부 관계에도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과 한편은 뭐 예술적인 무언가를 해 나가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뒷장면에서 술 마시는 장면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중에 그 부분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민희도 그냥 뭐 잘 안 팔리는 배우 뭐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니 아까운 배우에서 실제 자기 거를 하는 예술 세계로 들어가는 김민희로 딱 전환되는 부분에서 왜냐면 그냥 그 아이가 지나가지 않고 김민희가 걔를 따라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어린아이의 시선 같은 거는 네. 뭔가 본질을 보는 그런 어쨌든 갖고 있는 네네 그게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긴 한데 각자의 해석 속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뭔가 그래도 그 막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의 의미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뭔가 기능을 하긴 한 거라고 네네. 봐야 되겠네요. 다의적으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하나씩 좀 풀어나가서 조금 이렇게 홍상수 감독의 그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보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평론가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신청,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